오늘은 가사를 읽다가 아닌 가십을 읽다입니다. 안녕 여러분, 가십을 읽다의 선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비버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요즘 이 부부가 바람 잘 날이 없죠. 이 부부의 재정 상태가 극과 극 체험이에요. 지금 헤일리 비버는 최근에 1조를 벌었다고 하고요. 저스틴 비버는 지금 파산 직전이다 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남편은 빚더미에 안고 부인은 1조를 벌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썰인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헤일리 비버 1조 얘기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제가 헤일리 비버 스토킹 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헤일리 비버가 인생을 통틀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저스틴 비버를 줄기차게 스토킹해서 결국에 결혼까지 성공한 거다라는 그런 음모론이 돌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거죠. 헤일리도 지긋지긋하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헤일리 비버가 이 루머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노빠꾸로 대응을 해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 영상 보여드릴게요. Hi Vogue, I'm Hailey Bieber and this is what's in What's in my bag 하면서 본인의 소지품을 보여주는데 These are a couple more that I keep 핸드폰을 on me. 어마어마하게 꺼내면서 And I really just use them for a lot of the simple stuff like surfing anonymously, commenting, stalking, viewing girls' pages, making multiple accounts, you know. 정색을 하죠. 경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 헤이터들한테. 그리고 거기서 또 물약 같은 거를 이렇게 탁 먹으면서 이거는 우리 아빠가 어린 캐네디안 팝스타가 나한테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묘약이라고 구해준 물약이야. 완전 작용을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짜 세상아 덤벼라 이렇게 완전 정면 대응을 나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이게 진짜 대응 방식이 너무 달라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정말 억울한 썰이 돈다고 해도 그럴 때일수록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그게 잠잠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진실을 밝히는 그런 루트를 타잖아요. 근데 약간 해외 대중들은 이게 사실이냐 진짜냐 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팝스타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 소문을 대하는 태도 어떻게 멋지게 받아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헤일리 비버처럼 멋지고 쿨하게 팍 받아친다? 파이트백 한다? 그러면은 여론이 뒤바뀌어요. 그러면은 약간 진위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보그 인터뷰를 보고 헤일리 비버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Responding to all the hate in the Vogue video is so iconic. 야, 이렇게 헤이터들한테 대응하는 거 보니까 정말 아이코닉하다. 그리고 The most iconic what's in my bag ever. ever가 붙으면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여태까지 본 What's in my bag 중에 제일 아이코닉해. Honestly, this interview of her made me respect her. 솔직히 헤일리 비버의 이번 보그 인터뷰가 그녀를 존중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소문에 피하지 않고 멋지게 대응하는 그런 자세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헤일리 비버가 어떻게 1조를 벌었는지 한번 그 비법을 알아볼까요? 굉장한 비즈니스 우먼이에요. 헤일리 비버가 공동 창업한 스킨케어 브랜드가 있어요. 로드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이 핸드폰 케이스에 립글로즈 끼워져 있는 거. 인스타그램에서 보면서 저는 사실 저딴 걸 왜 만들었어? 참. 저 되겠어? 했는데 감다죽. 저는 감이 다 죽은 거죠. 엘프 뷰티에서 10억 달러의 이 로드 브랜드가 인수가 됐어요. 10억 달러가 얼마냐? 1조예요. 근데 이게 1조가 다 헤일리 비버한테 가는 게 아니라 공동 창업자들한테 지분을 나눠 갖는 거고요. 이 1조가 어떻게 구성되는 거냐면 현금 6억 달러 그리고 F 주식 2억 달러 그리고 성과 달성 시에 지급되는 보너스 2억 달러 요렇게 구성된 1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확한 지분율은 나오지 않았는데 거래 이후에 헤일리 비버의 net worth가 순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은 헐리우드 배우들 그리고 팝스타들 유명한 DJ들의 net worth 순자산이 매년 그렇게 막 순위별로 공개가 되고 막 그래요. 헤일리 비버의 순자산은 약 3억 달러 4천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진짜 개인이 벌 수가 있는 금액이야? 참고로 저스틴 비버의 순자산은 약 2억 달러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헤일리 비버가 이번에 매각 이후에 남편보다 이제 저스틴 비버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원래 헤일리 비버가 저스틴 비버랑 결혼할 때
골드디거라는 비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골드디거가 뭐냐, 이거 되게 안 좋은 말인데, 골드 금이잖아. 디거. 디그다 아시죠? 그 포켓몬 디그다. 디그 파는 거예요. 그래서 골디거 하면은 금을 파는 거야. 보통 여자가 남자의 돈만 보고 결혼해가지고 그 돈을 이렇게 빼먹으려고 만나는 거 있죠. 그거를 골드디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된장녀 요런 말이랑 똑같아요. 이 말 진짜 오랜만에 써본다. 그래서 막 골드디거다 그런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골드야. 지금 헤일리 비버가 1조를 벌어온 거잖아요. 상황이 역전된 거죠. 이렇게 또 여자가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에 대해서 해외는 또 열광을 하죠. 엄청 헤일리 비버의 이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 헤일리 비버가 브랜드를 시작할 때부터 글로벌 확장을 꿈꿨다라고 밝히면서 헤일리 비버가 매각하고 나서 이 부푼 소감을 인스타그램에 썼거든요. 뭐라고 했냐? This is only the beginning.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 또 이런 멋진 멘트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근데 이 로드가 보니까 헤일리 비버의 미들네임이더라고요. 아, 무슨 미들네임이 이렇게 브랜드 이름처럼 멋있어? 헤일리 비버의 풀네임이 헤일리 로드 볼드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로드를 화장품 브랜드 이름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서 아니 이 엘프라는 이 인수한 회사는 도대체 뭐 하는 데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샀어? 하고 보니까 이 회사가 Eyes, Lips, Face라는 약자로 엘프라고 그 회사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뭐냐면 2004년에 온라인 전용 저가 메이크업 브랜드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글로벌 매출 13억 달러 규모의 대형 뷰티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업이 도대체 왜 1조나 주고 헤일리 비버 브랜드를 샀을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가? 하고 보니까 인수한 회사 CEO가 타랑 아민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소비재 업계에서 34년간 일했지만 이렇게 로드 같은 브랜드는 처음 본다. 이 브랜드가 만들어내는 이 소비자들의 이 지지, 이 팬덤의 힘은 정말 놀랍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품력이 뛰어나다라기보다는 업계에서는 이렇게나 높은 금액에 매각이 된 게 이 헤일리 비버의 팬덤 파워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얼만큼 성과를 냈길래 그런 거야? 하고 찾아보니까 굉장한 성과를 냈더라고요. 브랜드를 만든 지 3년 만에 약 2,9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매장도 없어. 오로지 온라인, 공식 온라인 사이트, 인스타그램 샵, 그리고 틱톡 샵으로만 판매를 해서 이 매출이 난 거예요. 매각이 돼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서 매장까지 이제 세포라에 곧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판매가 잘 됐냐 하고 보니까 이 헤일리 비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뛰어들었더라고요. 헤일리 비버가 글레이즈드 도넛 스킨, 이 스킨케어 루틴을 유행시켰어요. 이게 뭐냐면 크리스피 도넛에 글레이즈 도넛 있잖아요. 그 설탕으로 코팅된 거, 설탕으로 코팅된 글레이즈 도넛처럼 탱탱하고 윤기가 반짝이는 스킨케어 하는 거를 이 헤일리 비버가 본인 제품을 쓰면서 유행을 시킨 거예요. 이게 되게 칭찬받고 있는 게 그냥 우리 스킨케어 좋아요 이게 아니라 글레이즈드 도넛 같이 내 피부 좀 봐 하면서 도넛을 들고 막 이렇게 사진을 찍었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우리는 지금 세대가 이미지에 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레이즈드 도넛 피부? 오! 그러니까 이미지가 확 와닿잖아. 그러니까 그게 날개 돋친 듯이 팔린 거예요. 근데 헤일리 비버가 이렇게 갑자기 회사를 판 이유가 뭐겠냐. 저스틴 비버 빚 갚아주려고 회사를 판 거다. 또 요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엥? 저스틴 비버가 빚이 있어? 여기서 이제 파산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스틴 비버가 파산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가능해? 쉽잖아요. 아니 우리가 생각해도 저스틴 비버 여태까지 돈을 어마어마하게 진짜 평생 대대손손 물려줘도 남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도 노래 하나 내면은 몇백억은 쉽게 벌 것 같은데 어떻게 파산이 돼?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도 이거는 무조건 헛소문이다 이러면서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진짜로 파산 신청을 했다거나 무슨 뭐 그런 문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애초에 이 파산설이 왜 나왔냐 하고 찾아보니까 TMZ라는 미국 연예 매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TMZ가 우리나라의 디스패치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예요. 뭐라고 만들었냐? TMZ Investigation. What happened to Justin Bieber? Investigation이 조사거든요. 우리가 조사해봤다. What happened to Justin Bieber? 저스틴 비버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딱 봐도 졸라 자극적으로다가 컨텐츠를 만든 거죠. 이 다큐멘터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비버가 2022년에 저스티스라는 투어를 했는데요. 그때 그거를
취소했어요. 중단했어요. 그래서 파산 직전 상황이다. 지금 그 투어 취소 때문에 financial collapse, 재정 붕괴 상황이다. 이런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를 한 거예요. 이 다큐멘터리가 거의 40분짜리거든요. 여기서 이 파산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먼저 이들이 말하는 파산의 근거. 첫 번째는 월드 투어 중단입니다. 이 사건이 약간 좀 복잡해요. 이거를 좀 짧게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 2022년에 저스티스 월드 투어를 중단을 했는데요. 그때 램지언트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이 안면 마비 증상을 겪고 있어서 북미 콘서트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단 말이에요. 이 램지언트 증후군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귀 근처 안면 신경에 침투해가지고 얼굴 근육 마비도 오고 난청도 유발하는 질환인데 이게 10만 명당 5명에게 나타나는 희귀병이라고 해요. 저스틴 비버가 이 희귀병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콘서트를 중단을 했죠, 투어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비버는 공연 기획사 AEG에 미리 선입금을 받은 거예요. 4천만 달러를 받았어요. 근데 공연이 중단됐잖아. 그러니까 이 기획사에서 2,400만 달러의 위약금을 물어라 라고 한 거죠. 그 당시에 저스틴 비버의 매니저가 있어요. 스쿠터 브라운이라고. 그 스쿠터 브라운의 회사가 있거든요. 하이브 아메리카? 거기가 저스틴 비버 대신에 이 공연 기획사에 위약금을 갚아준 거야. 그러면서 저스틴 비버한테 너 우리가 대신 갚아줬으니까 10년 동안 상환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스틴 비버가 첫 할부금 지급 이후에 나 이제 돈 없어. 이러면서 돈을 안 갚았다는 거예요. TMZ에서 이야기하기로는 TMZ 측에서는 약간 이 매니저 편을 좀 들더라고요. 저스틴 비버는 아니 나 좀 억울한데? 하면서 자체적으로 그 저스틴 비버의 사업 매니저가 있어요. 루 테일러라고. 그녀가 이제 분석을 다시 해본 거죠. 이들의 주장은 또 달라요. 저스틴 비버 측은 초기에 스쿠터 브라운이 저스틴 비버한테 과도하게 커미션을 챙겼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너 매니저 네가 오히려 커미션을 2,600만 달러를 챙겼잖아. 네가 오히려 과하게 챙겼어 너. 그래서 매니저가 내가 더 과하게 수수료를 가져간 거라고? 하면서 하이브의 내부 감사를 맡겨본 거예요. 그래 우리 그럼 다시 한번 조사해보자. 그 내부 감사의 결과는 저스틴 비버가 우리한테 100만 달러를 빚지고 있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매니저네 회사가 감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스틴 비버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믿음이 안 가지. 그래서 저스틴 비버가 그거는 너네가 한 거니까 내가 한번 다시 해볼게 이러면서 저스틴 비버가 요청해가지고 독립적인 회계법인 PwC라는 곳이 다시 감사를 진행을 해요. PwC는 오스카 시상식의 회계도 담당하는 아주 매우 공신력이 있는 법인이라고 합니다. 6개월 동안 이 감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어떻게 나왔냐? 저스틴 비버는 매니저 스쿠터한테 100만 달러가 아니라 약 900만 달러를 빚지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는 저스틴 비버한테 유리한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스틴 비버가 다시 또 감사를 맡겼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미공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TMZ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만약에 저스틴 비버가 투어를 끝까지 했으면은 약 9천만 달러, 1,200억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들이 저스틴 비버가 파산된 두 번째 근거로 저작권을 팔았다. 저스틴 비버가 최근에 그거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도 이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소식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저스틴 비버가 약 300곡에 달하는 본인의 음악 저작권을 2억 달러에 그러니까 약 2,800억에 매각을 했어요. 힘노시스송 캐피탈이라는 회사에. 그러면서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저스틴 비버의 최측근한테 내가 직접 들었는데 지금 저스틴 비버가 재정적인 붕괴 상황이어가지고 이렇게 저작권을 다 판 거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가수가 본인의 저작권을 파는 게 전례가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저스틴 팀버레이크도 약 1억 달러에 본인의 유명한 곡들의 저작권을 팔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판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스틴 팀버레이크 그 노래 있잖아요. I'm not a sexy boy. 그 엄청 유명한 노래. 그 노래의 저작권도 팔았더라고요. 저스틴 비버도 이 저작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내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long-term financial stability, 장기적인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서 내가 판 거야 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TMZ에서 그게 이상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 보통 그렇게 저작권을 파는 사람은 지금은 별로 핫하지 않는 약간
약간 한물간 스타 혹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유산을 정리하거나 약간 그런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저작권을 판다. 저스틴 비버 이제 한창인데 이렇게 젊은데 저작권을 파는 경우는 없다. 요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럼 그 많은 저스틴 비버의 재산이 도대체 다 어디 갔냐?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짐작하건대 낭비가 심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저는 막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래요. 저스티스 월드 투어 때도 버스를 8대나 운영하고 그 버스 하나를 개조하는 데만 $200만, 약 27억을 썼다. 그러면서 막 비싼 전용기 타고 다니고 초호화 맨션도 현금으로 막 구매하고 이랬다는 거죠. 여태까지 어릴 때 돈을 벌어가지고 돈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파산의 위험까지 온 거다라는 건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이 TMZ가 어떤 매거진이냐, 디스패치 같은 데라고 했잖아요. 공신력 있고 신뢰 있는 매체가 아니에요. 많이 보는 가십 채널이기는 한데 정말 빠르게 요즘 어떤 연예계 소식이 있나 그것들을 알려주니까 보는 거지. 되게 빨리 알려주거든요. 나중에 근거가 없거나 헛소문으로 밝혀진 것도 굉장히 많은 그런 매체예요. 사실 디스패치도 막 처음에는 막 되게 엄청나게 막 논리정연하게 정말 사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특정 연예인을 좀 더 편들어준다든지 이런 정황들이 약간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는 막 다 신뢰하진 않잖아요. TMZ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연예인들 돈 받고 좀 더 유리하게 써준다라든지 이런 비난을 늘 받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에서 보면은 이 TMZ 직원들은 매니저 이 스쿠터 말이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약간 그 스쿠터의 편에서 다큐멘터리가 좀 진행이 돼요. 막상 댓글을 보면은 그 매니저가 저스틴 비버를 괴롭게 한 거다라면서 신뢰하지 않고 있는 반응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파산설을 제기한 TMZ에 대해서 해외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You're part of his problem, TMZ. Leave the guy alone. TMZ에서는 저스틴 비버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너무 걱정돼.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야, 네가 his problem의 part, 네가 저스틴 비버의 문제 중 일부잖아. 네가 그를 힘들게 하는 원인 중 하나잖아, TMZ. Leave the guy alone. 저스틴 비버 좀 제발 그냥 내버려둬라. 라는 거죠. Please TMZ, leave him alone. He's been through enough. 제발 TMZ, leave him alone. Leave me alone. 이런 영어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날 내버려둬. 제발 건들지 말란 말이야. 이런 표현. 제발 저스틴 비버 좀 내버려둬. He's been through enough. I've been through 하면은 through가 통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I've been through a lot 이러면은 나 진짜 요즘 너무 많은 일들을 통하고 있으니까 이걸 겪고 있는 거예요. 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저스틴 비버가 He's been through enough니까 저스틴 비버 충분히 힘들어. 이런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몰아가지 좀 마. 이런 거죠. 이 댓글을 읽으면서 저도 사실 좀 찔렸죠. 어쨌든 저는 최대한 이 해외 뉴스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 건지 이거를 요약해서 정리한다. 그리고 해외 반응을 이야기한다. 요 정도로 최대한 몰아가는 거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썸네일에 막 파산! 이러면서 올리기는 할 테니까요. 조회수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하니까 저도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저스틴 비버가 이런 파산설에 대해서 뭐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있는지 찾아봤어요. 저스틴 비버는 재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산설 이런 거는 다 클릭베이트,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허위 소문을 만들어낸 거야. 클릭베이트가 뭐냐면 어그로예요. 그냥 어그로 끌어가지고 클릭하게 만드는 거. 저작권 판 거는 내가 그냥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서 판 거고 파산설 뭐 매니저랑 뭐 그런 거는 다 그냥 헛소문이야. 요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지금 요런 상황입니다. 헤일리 비버는 어떻게 1조를 벌었고 저스틴 비버는 어떻게 지금 파산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게 막 부부 상황이 너무 갈리다 보니까 이혼을 한 해 만에 이혼을 하면은 헤일리 비버
비버가 이번에 그 매각하면서 번 돈 1조를 저스틴 비버랑 나눠야 된다. 보통 이렇게 헐리우드 스타들이 결혼을 하면은 혼전 계약서를 쓴대요. 굉장한 부자들이 결혼할 때는 그 재산에 대해서 엄청 꼼꼼하게 계약서를 쓰고 결혼을 하는 게 흔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두 부부는 혼전 계약서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업계에서 흔치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정말 그냥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저스틴 비버가 헤일리 비버 1조 번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본인의 스토리에다가 헤일리 비버가 매각했다라는 그 포스팅을 태그해가지고 스토리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부부의 일은 부부만 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저스틴 비버가 헤일리 비버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약간 좀 이상한 태도를 보이는 것들을 막 연이어서 보여드렸는데 정말 그게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 진위 여부를 우리가 사실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냥 분명한 건 저스틴 비버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어쨌든 간에 정말 이 마음이 힘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요새 그 사진들을 보면은 진짜 걱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보호 기간을 좀 가져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만들고 이 영상 올리고 저스틴 비버에 대한 약간 억측을 좀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은 만들지 않고 싶습니다. 이걸 만들면서 물론 제가 막 저스틴 비버 파산했대요 막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이런 썰이 있는데 뭐 이거는 사실 증명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저스틴 비버의 정신건강에 제 콘텐츠가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해외 소식이 있는지 해외 연애 소식이 있는지를 들려드리는 목적으로다가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서 대본을 써봤는데 제 안에 약간의 그런 guilty함 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의 이야기가 돌고 있지만 진실이 아직 확실히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구나. 그 정도로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가십을 이따 들으시면서 청소하시고 빨래하시고 이러기가 너무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종종 돌아올 테니까요. 또 알고 싶은 해외 소식 그런 거 있으면은 말씀해주세요. 저는 요즘 생각하는 거로는 지금 핫한 해외 가십도 좋지만 우리가 몰랐던 연예인의 재밌는 그런 거 있잖아. 킴 카다시안 가족이 도대체 막 어떻게 유명하게 된 건지 뭐 영화에서 만나서 실제로 연애까지 한 할리우드 스타들의 사랑 이야기라든지 막 항상 막 누가 막 싸웠다든지 막 약간 좀 불행한 얘기 말고 좀 약간 조금 행복한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신청 받으니까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의 연애 뉴스 여기까지였고요. 선민이었습니다. 이 영상으로 유입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가십을 읽다로 약 5,000분이 유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효과가 크기는 해요. 이게 그래서 유튜버로서 이런 가십을 못 놓는다. 너무 환영하고요. 우리 오래 봐요. 안녕.